서울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 제1의 항구 도시이자 수도의 가문이었던 인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에 신문물과 문화의 유입도 활발했는데요. 때문에 이곳 인천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다양한 선교 흔적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한성공회 내동교회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에서 불꽃 같은 선교의 삶을 살다간 랜디스 박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랜디스 박사가 이 인천 지역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는지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인천에 오게 되면은 되게 설레는 게 다양한 선교적인 모습과 장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지금 좀 흥미로워요, 사실. 아무래도 개항도시고 관문도시, 특히 서울로 가는 관문도시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다양한 선교사들이 또 다양한 측면의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과 사연들이 다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보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희든 타이든 네. 어쨌든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고 고맙고. 예. 여기가 지금 성공의 내동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의미와 또 그런 사연들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주의 교회로서는 이제 코프 선교사가 1890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들어와서 사실은 주교는 이제 서울로 가지만 네. 여기에서 계속 사역한,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역한 사람이 랜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랜디스. 랜디스는 사실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코프 선교사가 당시에 이 조선에 들어올 때 네. 영국에서 인도양을 통해서 들어오질 않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와요. 아, 거꾸로 돌아. 거꾸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랜디스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아,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아마 그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성공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네. 조력자들 이제 아. 구했고 거기에 이제 랜디스가 응답을 했고 그래서 네. 6명이 같이 들어오거든. 6명이요? 6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랜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잘 나가는 의사 이제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코프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제 같이 들어온 선교사인데 참 귀해요. 그러니까 인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최초의 서양 병원을 개업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약대인. 약대인이요? 당시 한문적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뭐랄까 최고의 당시 의사의 개념이 아니죠. 다 그 옛날에 약방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약방이었죠.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 뭐 이런 뜻. 약방. 큰 사람. 약의 제일 큰 사람. 그런 뜻. 약대인.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응봉산인데 네. 응봉산이라는 산인데 네. 약대인 산. 이 산 이름을 아예 약대인 산이라고 해요. 약대인이 그 사는 정도로, 산이다. 산 있는 산이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사람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나이는 30도 안 된 사람이잖아. 그러네요. 되게 젊었죠. 젊은. 26살, 5살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인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약대인이었던 거야. 그러네. 큰 사람으로 보여. 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병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네. 1890년에 들어와서 90년 9월에 들어와서 10월에 의원 치료를 시작한다고. 바로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작하는데 병원이라는 걸 구경을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입소문에 의해서 여기 서양 사람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4,000명, 5,000명 치료를 혼자서. 거의 뭐 기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인천 지역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겠죠.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왔고 뭐 배 타고 저쪽에서 밑에서 일방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멀린 전라도에서부터. 전라도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무튼 서해안 쪽에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제 충청도. 충청도 서해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해안의 문화권이 인천이었어요. 충청도 이북의 문화권은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산, 당진, 예산 사람들은 다 배 타고 여기 왔다. 그것이 누워져서요? 그 다음에
기독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로제타 홀이 이제 부인병원, 사실 지금은 기독병원이지만 옛날에 부인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부인병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찾아오게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하고 북쪽에는 황해도서부터 왔다고. 와, 인천이 대단했네요. 그동안 그 당시.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그 정도로 이분이 이제 병원을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 1891년도에 여기다가 한옥으로 그 병원을 져요. 병원 시설을 만든다고 한옥으로. 네. 근데 이게 워낙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고종 황제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병원을 져라. 그래서 양방에서의 서양식 건물을 다시 짓게 되죠. 의사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온 랜디스 박사.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곳을 선택했지만 이곳에서 그의 이름은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만큼 당시 인천을 넘어 지역 곳곳에서 발걸음한 많은 환자들에게 랜디스 박사는 단순한 의료인이 아닌 빛이었고 소금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운영이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저 병원을 새롭게 짓고 병원 이름을 성누가병원이라고 했어요. 성누가병원. 공식적인 이름은 성누가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영국 사람이 하는 병원이라서 영국병원이라는 간판을 또 붙였어. 여기 보니까 영국 병원이라고 써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영국 병원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성공회가 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성공회가 영국 교회니까 예. 영국 병원이라는 이제 간판도 붙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랜디스 박사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네. 나이에 들어와서 이분이 33살에 별세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병들인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은 33살에 요절을 하는데 이분이 여기서 인천의 최초의 양방병원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최초의 영어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영어를 개설했을 때 40명을 모집했어요. 40명 꽉 찼어요. 근데 40명 가운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요? 다 외국 사람? 다 외국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심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늦었다는 거야. 의식이 안 깬 거야. 아직까지는 그때는 그랬네요. 그래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같이 가르치기도 했고. 이분이 참 그런 면에서 탁월하게 앞서가는 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탁월한 그 어학을 빨리 배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도 빨리 깨우치고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그래서 이분이 소위 그 동의보감을 영어로 번역한다. 동의보감을 영어로요? 이게 소위 한국의 의학 서적이 있는 거야.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이분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 근데 완역을 못했어. 완역을 못했지만은 아마 이분이 오래 더 사셨으면 하셨지. 근데 그 한문을 우리도 힘든데 그 한문을 배워서 그걸 번역한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남긴 문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그 당시엔 마치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분이 남긴 그 문서들이 한 300권 정도 돼요. 물론 다 쓴 책이 아니라 논문도 있고 이분이 소장했던 책도 있고 네. 그것이 이분이 별세한 다음에 연세대학교 도서관으로 가. 그래서 랜디스 문고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나온다고. 이분이 소장했던 책과 이분이 썼던 글들이 나온다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이분은 고아원을 해요. 고아원까지요. 고아원 명칭을 가지고 있진 않아. 자기가 고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공식적으로 고아원이라는 간판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천의 최초의 고아원을 하신 분이야. 야. 8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랜디스 박사. 나이는 어리지만 의료교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약대인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인천 최초의 교회, 최초의 학교, 최초의 네. 고아원. 다양한 방면에 다 앞서가셨네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이 여기서 삶을 사셨거든. 그러니까 선교부에서는 워낙 열심히 하니까 참 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아들 데리고 사는 것도 고아도 자기가 치료하던 여인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보살펴 달라고 해서 또 맡고 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 자기가 보듬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뭔가 이 조선 아이들하고 좀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예 이쪽에는 사실 이 조개 지역에는 조선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들 다 있겠죠. 외국 사람 살았거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지금 수도국산이라고 보통 인천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냥 여기는 인천 주민이 아니라 사실 일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 그래서 거기 집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부가 그 집을 마련해줘.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산다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그러네요. 너무 빨리. 장특수와 더불어서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이분의 삶이 사실은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서 성공의 교회에서 있어서 제일 처음 왔던 선교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귀한 역할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 분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렇게 짧은 삶을 사시고 결국은 인천에 묻혔죠. 그래서 이분의 묘는 이제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것은 일단 묻혔던 곳은 바로 이 등성이 너머인데 여기가 도시화되면서 그 묘지가 이제 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장도 몇 차례 또 걸쳐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공의 교회 역사, 그다음에 초기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의료 사업을 통해서 한국을 깨우쳤고 고아원을 통해서 한국의 그 고아들을 살폈던 사람으로서 랜디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선교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게 되는 랜디스 박사의 헌신과 수고. 그의 삶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진한 감동과 여운이 남는 것 같은데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랜디스 박사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까지 발걸음을 이어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찾아봤던 네. 사실은 인천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네. 인천의 최초의 어떤 사역을 했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다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찾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묘지에 왔는데 네. 또 묘지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양화진 묘지를 주로 많이 가죠. 알고 있고 양화진 묘지가 마치 한국에 처음 생긴 외국인 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생긴 묘지는 인천이에요. 여기가 바로 인천이잖아요. 네, 네, 네. 바로 여기 이곳 네, 네. 인천. 인천의 외국인 묘지인데 인천의 외국인 묘지는 단순히 선교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양화진하고 좀 달라요. 물론 이 인천의 외국인 묘지는 이제 당시에 조선에 들어오는 배들이 대부분 인천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또 세관이 인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상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세관 활동으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별세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사실은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이제 거기 잠들어 있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인천의 외국인 묘지는 역사가 조금 이게 양화지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양화지는 어쨌든 고종 황제가 그 땅을 허락했고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모셔지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인천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공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네.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공원 이름이고 네. 그 산 이름은 응봉산이라는 산이에요. 네. 그 응봉산 당시로 주소로 말하면 이제 북송동 1가 1번지인데 그곳에 이제 사실은 외국인 묘지가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는데 6.25가 일어나면서 거기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게 됐고 네. 그냥 많이 파괴가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공동묘지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택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묘지가 훼손됐죠. 네. 그래서 1965년에 와서 이 묘지를 여기다 이렇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묘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성동에 있었던 묘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주로 도화동이라는 곳에 그 묘지가 있었어요. 중국인들 묘지가 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들, 일본인들 묘지들 이런 걸 다 모아서 65년도에 지금은 말하면 구송도입니다. 네. 구송도역 앞에 청학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청학동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묘지를 거기다가 이장을 해놨었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도시화 되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 주택가에 이제 묘지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싫다 이렇게 해서 그 묘지를 다시 이제 옮겨온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 옮겨왔군요. 2017년도에 옮겨왔어요. 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일로 옮겨와서 이제 이곳에 외국인들 묘지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그 청학송에 있었던 묘지는 66기예요. 네. 66기고 지금 저 위에는 일본인들 묘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묘지는 아예 딴 데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일본 사람들 묘지가 있습니다. 개항 도시로 많은 외국인들이 오갔던 만큼 일찍 인천에는 외국인 묘지가 조성되었는데요. 험난한 세월 속에 몇 번의 이장과 복원을 거쳐 현재는 인천 가족공원에 그 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묘지에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네. 몇 분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온 것은 랜디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랜디스의 업적은 아까 우리가 내동교에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너무 생애가 짧았어요. 사실은 33살에 요절을 했으니까. 진짜 짧네요. 33살에 인천에서 최초로 병원을 열었고 치료를 했고 이분이 하신 일이 참 많은데 너무 짧은 생애 동안에 그러니까 인천에 들어와서 1890년에 들어와서 1898년에 별세하시니까 네. 8년이잖아요. 그렇죠. 8년. 우리나라 횟수로 그냥 8년을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거거든. 그 8년여간의 이분의 생애는 정말 조선 사람을 섬기는 전부였어요. 그다음에 조선을 의술적으로만 치료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그냥 살아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일 선교사가 한국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사전을 만드시거나 또 그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외국에 소개도 하고 또 외국의 작품들을 한국에 소개하잖아요. 네. 이분은 그 8년 동안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한국학, 조선학이죠. 당시로 표현하면 한국학의 기틀을 놓는 작업을 했어요. 이분이 그 어간에 24편의 논문을 쓴다고. 8년 동안에요? 한글을 배워서, 한문을 배워서, 한글에 대한, 한문에 대한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이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들을 만들어 놨다. 그런 삶을 33년의 여생 속에서 8년을 조선에 살면서 그렇게 삶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름 이제 성공회에서 비서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지만은 참 귀한 삶을 사시다가 별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천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는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했던 랜디스 선교사. 그는 의사이자 선생님이었고 고아들의 보호자였으며 한국학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 땅에 들어와 걸었던 모든 걸음은 그야말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성교 사람들이 그냥 나 성교하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고하고 고귀한 척 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으로 들어가셨고 직접 그냥 그 우리들의 삶과 같이 그냥 동행하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자기네 집에서 오히려 깨끗한 집에서 좀 뭔가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분은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국의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거기서 간 거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그런 생활을 이제 희생하면서 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말콤이라고 쓰는 말콤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말콤이라고 하는 이 분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분인데 여기는 의사라고만 표시돼 있잖아요. 영국에서 오신 의사네요. 영국에서 온 의사. 그러니까 이분 참 아쉬워요. 이분이 사실은 랜디스 선교사보다 1년 먼저 별세를 해요. 아, 예. 1898년에 돌아가시는데 1897년에 돌아가시거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랜디스 선교사와 함께 2년 정도 그 성누가 병원, 그러니까 랜디스 선교, 그러면 랜디스 선교사를 도와서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기억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직업이 의사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 랜디스 선교사와 2년 정도 그 성누가 병원에서 같이 조력하면서 네. 치료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진짜 한 그런 사람 분에서는 귀한 좀 분이네요.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대부분 다 십자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종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선교사는 아니에요. 아, 그냥 일반 그냥 네, 신자, 성도일 수도 있죠. 네,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그 묘지가 만드는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선원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선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세관원 세관원.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여기에 잠들어 있고 어떤 이유로 묻혔는지 이런 분들은 사실 다 미상인데 네, 그다음에 말레라고 하는 말레. 말레 영국 분이네요, 이분도. 네. 이분도 1900년에 이제 별세하시는데 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이제 저 비석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겨놓은 건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적으로 안 알려졌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는 좀 그 교파가 없어요. 예.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플리모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세대파 계열의 선교사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그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거의. 네, 그분이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는 많은 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종한 분들이 있어서 그 신앙적 흐름을 이제 이어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개종을 한 사람을 일단 식민지 시대니까 이제 조선에 보내서 이제 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는 이제 직접 들어와서 활동을 나중에 해요. 네. 나중에 하는데 그 가족 가운데 사실 이분은 그분의 장모예요. 근데 장모인데 이분이 아마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네요. 굉장히 일찍 들어오신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일찍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어떤 그 선교적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별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묘지에 묻힌 분들을 전부 조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분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무명의 그 묘지로 남겨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플리모스 형제단에 대한 자료가 사실 한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뭔가 끈앞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여기에 잠들어 계신 분이죠. 참 그러고 보면요, 교수님.
복음이라는 게 어느 날 한시 한순간에 확 전파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계층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상인으로서 또 교사로서 각자 각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복음화가 된 게 그런 순서와 그런 기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부분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점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를 역사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써요. 역사적 기독교요? 다시 말하면 계승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계승이 없으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반드시 초자연적 계시에 의한 계승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계승이 아니죠. 역사적 계승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신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져 왔던 어떤 그런 신앙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신앙적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파에 따라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그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와 그 시간 속에 함께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많이 알려지고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